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죠. 2024년 5월 저는 임신 8개월이었고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델리의 저택에서는 아버지가 저를 찾고 계실 거예요. 국영기업 회장의 외동딸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요. 경호원들이 인도 전역을 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뱃속 아기에게는 아빠가 필요했거든요. 2달째 연락이 끊긴 그 사람, 제가 사랑했던 남자를 꼭 찾아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건축사무소의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곳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아디티 샤르마라고 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인도 국영철도공사 회장이셨습니다. 재벌가의 외동딸로 불편함 없이 자랐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이 답답했습니다. 자유가 없었거든요. 경호원이 항상 따라다녔고 친구도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들 뿐이었어요. 제 삶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델리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어요. 제가 원한 건 인도 전통 미술 연구였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죠. 실용적이지 않다고요. 그래도 고집을 부려서 미술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굴 제국 시대의 미니어처 페인팅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 섬세한 붓터치가 좋았거든요. 2024년 2월이었어요. 뉴델리의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인디아 게이트 근처 카페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분주히 오가는 거리였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제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망고라 씨가 제 사리에 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한국어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그가 스케치북을 주우며 제 그림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눈이 반짝였죠. 정말 멋지네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제 취미죠. 실력이 대단하세요. 전공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온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인도 건축 답사차 델리에 왔다고 했죠. 여드레 동안 머문다고 했어요. 혹시 이 근처 추천할 만한 곳 있나요? 가이드북 말고 현지인이 가는 곳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도와줘야 할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순수해 보였어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관광객들은 모르는 곳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찬든히 초크 시장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향신료 냄새가 가득한 거리였죠. 준호는 모든 것에 감탄했어요. 델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어요. 타지마할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요. 관광지만 보면 몰라요. 진짜 델리는 이런 골목에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비리아니와 버터치킨을 주문했어요. 준호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게 뭐예요? 비리아니예요. 쌀과 고기를 향신료와 함께 천천히 익힌 거죠. 무굴 제국 시대부터 내려온 음식이에요. 저는 준호에게 인도 문화를 설명해줬습니다. 무굴 제국 이야기, 힌두 문화, 음식 이야기까지요. 준호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야기를 해줬어요. 건축을 한다는 것, 인도의 전통 건축을 배우고 싶다는 것, 동서양을 융합하고 싶다는 꿈까지요. 멋진 일을 하시네요. 새로운 걸 만드는 일이잖아요. 당신도 그래요. 미술사는 과거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문화를 전하고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꿈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도 교수님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레드포트 언덕에 올랐어요. 델리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모스크와 사원의 첨탑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에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아디티,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준호의 답사 일정은 오전뿐이었어요. 오후부터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국립박물관에 갔습니다. 수천 년 된 유물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조각상 봐요. 2000년이 넘었는데도 섬세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런 유물을 연구하고 싶어 하는구나. 준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아그라에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갔어요. 들판을 달리는 기차였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가 제 아버지가 관리하는 철도예요. 인도 전역을 잇죠. 대단하네요. 당신 아버지가 인도를 이어주시는구나.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타지마을에 섰을 때 준호가 말했어요. 언젠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100년 후에도 남을 건축물을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열정이 보여요. 우리는 야무나 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는 강 위였어요. 노을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놓고 싶지 않았어요. 아디티, 이상해요. 당신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오래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편안해요. 당신과 있으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제 첫 키스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준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을 때였어요. 사실 제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국영기업 회장이죠. 저는 외동딸이고요. 그래서 항상 감시받으며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죠. 준호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힘들었겠어요. 네, 제 삶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했죠. 친구도 취미도 전공도 다 아버지가 정하셨어요. 저는 그냥 인형 같았어요. 지금은요? 행복한가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시간이에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환하게요.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게 이번 여행 최고의 선물이에요. 엿새 날째 우리는 델리 외곽으로 떠났습니다. 라자스탄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사막이 가까운 곳이었죠. 작은 헤리티지 호텔을 빌렸습니다. 하루만 묵기로 했어요.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위해 그림을 그렸어요. 사막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감동했어요. 이 그림 가져가도 될까요? 제 보물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신을 위해 그린 거예요. 밤에는 테라스에서 차이를 마셨습니다. 별빛이 사막을 비추고 있었어요. 은빛 모래가 출렁였죠. 아디티, 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사우디 프로젝트 준비를 해야 해요. 한 달 후에 출발이에요. 그곳에서 8개월 동안 있어야 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8개월이라니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사우디에서는 연락이 어려울 거예요. 현장에 있으면 통신이 제한적이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아디티, 울지 마요. 제발이요. 어떻게 안 울어요? 당신을 보내야 하는데요. 꼭 돌아올게요. 당신을 만나러요. 약속할게요. 준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약속해요. 꼭 연락하세요.
잊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매일 생각할게요. 당신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사랑을 나눴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밤이었어요. 서로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아디티. 저도 사랑해요, 준호. 우리는 델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매 순간이 아쉬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델리 거리를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놓으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준호의 비행기는 저녁 8시였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쿠투브 미나르에 올라갔어요. 델리 전경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죠. 여기서의 여드레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 인생 최고의 여드레였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아디티, 제발 울지 마요. 저까지 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참으려고 하는데. 준호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차 안에서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체크인을 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현실이 느껴졌어요. 정말 떠나는구나. 아디티, 가지 마요. 제가 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여기 남아요. 한국 가지 마요. 아디티. 싫어요. 보내기 싫어요.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책임이 있어요. 언제 다시 만나요? 사우디에서 돌아오면 바로 올게요. 당신을 데리러요. 꼭 다시 만나요. 정말이요? 약속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맹세할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꼭 다시 만날 거라고요. 준호가 탑승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디티.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꼭 연락해요.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친구들이랑 있다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남자랑 다니는 거 다 알아. 경호원 보고서 받았어.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경호원이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 남자가 누구야? 어느 집안이야? 그냥 친구예요. 친구. 공항까지 배웅 가고 오는 게 친구야? 사막 마을에서 하룻밤 묵은 게 친구 사이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며? 미친 짓이야. 우리 집안의 수치야.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 여드레만의 사랑을 알아?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철없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다시는 만나지 마. 알았어? 연락도 하지 마. 이번 일은 넘어가겠어. 하지만 다시는 그런 남자 만나지 마.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을 내가 찾아줄게. 싫어요. 저는 준호를 사랑해요. 방으로 들어가. 당분간 외출 금지야. 아버지는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왜 제 삶은 제 것이 아닐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알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곧 연락할게요. 사랑해요. 그 메시지를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사랑해요. 꼭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준비하느라 바빠요. 당신 생각나요. 저도요. 보고 싶어요. 언제 출발해요? 3주 후요. 그 전에 꼭 연락할게요. 하지만 점점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으로요. 짧은 답장만 왔습니다.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러더니 완전히 끊겼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메시지는 읽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매일 밤 핸드폰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를 잊은 걸까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냥 놀아난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다 그래. 여행 로맨스일 뿐이야. 한국까지 가서 뭐 해? 잊어버려. 다른 남자 만나. 친구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여드레 동안의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2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침마다 구토가 났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어지럽고 피곤했죠.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때문에 아픈 거라고요. 하지만 생리가 2달째 없었어요. 그제야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했어요. 3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3분이었어요. 2줄이 나타났습니다. 양성이었어요. 안 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꿈인 것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었습니다. 다시 검사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초음파를 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8주예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초음파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콩닥콩닥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언제쯤 태어나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이요. 출산 예정일은 10월 28일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기가 정말 있어요. 준호의 아기가요. 가족분께 알리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빨리 알리세요. 임산부는 지원이 필요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멍하니 걸었어요. 어떡하죠? 부모님께 어떻게 말하죠?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혼자 키울 수 있을까요? 미혼모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더구나 재벌가 외동딸이 혼자 아이를 낳는다면요. 낙태를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화면 속 아기를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 아이는 준호와 제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증거였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나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8주예요. 제발 연락해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저를 버린 걸까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께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보수적인 분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화를 내실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는 실망하실 거고요. 3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헐렁한 사리로 가렸지만 곧 들킬 것 같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으로 가면 어떨까요? 준호를 직접 찾아가는 거죠. 그가 건축가라고 했으니까 건축사무소를 찾으면 되잖아요.
사우디에 갔다고 해도 사무소에는 그의 가족이 있을 거예요. 미쳤어?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임산부가 혼자 외국에 간다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준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한국 건축사무소를 찾았어요. 강남구에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곳을 찾아냈어요. 한빛 종합건축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주소도 알아냈어요. 찾아가는 방법도 조사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알아봤습니다. 임산부도 탈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임신 32주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했어요. 4달째 배가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디티, 너 살쪘니? 얼굴도 통통해지고. 네. 아니에요. 요즘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배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아픈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빨리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준호를 찾아야 해요. 이 아이의 아빠를 만나야 합니다. 5달째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확인하고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의사에게 가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여행 가능할까요? 임신 6개월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가려고 하세요?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혈압도 확인하고 건강 상태도 체크해야 해요. 비행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의사는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하지만 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말 꼭 가야 하는 거예요? 네, 꼭요.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하죠?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거짓말을 생각해냈습니다. 엄마, 아빠. 태국에 있는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해요. 갑자기? 언제? 다음 주요. 대학 때 친한 친구였어요. 꼭 와달래요. 혼자 가? 네, 일주일만 다녀올게요.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걱정하셨지만 허락하셨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자주 연락하고. 네, 엄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024년 5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임신 6개월이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큰 옷으로 가렸지만 눈에 띄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떨렸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요. 준호를 찾으러요. 괜찮으실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제 배를 보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직원이 소견서를 확인했습니다. 임산부시네요. 조심하세요. 혹시 불편하시면 승무원한테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탑승 게이트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7시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습니다. 좁았어요. 배가 불러앉기 힘들었습니다. 다리를 쭉 펼 수도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인도가 점점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델리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7시간의 비행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어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아기가 뱃속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괜찮아, 아가야. 조금만 참아. 곧 아빠를 만나러 갈 거야.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물었습니다. 인도 사람이었어요. 언제 출산 예정이세요? 4달 후요. 한국에 가족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은 준호뿐이었어요. 그것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죠. 혼자 오시기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낯선 나라에 혼자 가는 거잖아요. 준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절당할까요?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였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떨렸습니다.
관광비자로 왔지만 임산부라는 게 문제가 될까봐 걱정했어요. 방문 목적이 뭐예요?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관광이요. 얼마나 계실 건가요? 일주일이요. 임산부신데 혼자 오셨어요? 네. 심사관이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통과시켜줬어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짐을 찾아 공항을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5월의 봄바람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였어요. 간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준호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메모를 보여줬어요. 강남구 한빛 종합 건축 주소였습니다. 여기 가주세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하셨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많은 사람들이요. 준호가 이야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가 살던 곳이에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강남구에 도착했어요. 건축사무소가 보였습니다. 큰 빌딩 안에 있었어요. 택시비를 냈습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꿔왔거든요. 기사님이 친절하게 거스름 돈을 줬어요. 빌딩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준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박준호라는 건축가를 찾고 있어요. 박준호 차장님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준호 차장님은 지금 사우디에 있어요. 2달 전에 출발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우디라니요? 정말 거기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못 본 게 아니라 정말 사우디에 간 거였어요. 언제 돌아와요? 12월 말이요. 8개월 더 있어야 해요. 8개월이라니요. 아기는 10월에 태어날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긴급하게 연락해야 해요. 현장은 통신이 제한적이에요. 긴급한 경우에만 연락이 가능하죠. 어떤 일이신데요? 뭐라고 말하죠? 임신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 연락은 어려워요. 규정이 있어서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준호를 만날 수 없다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그때 한 여성이 사무소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인상이었습니다. 출근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제 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혹시 준호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어로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준호의 어머니예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준호의 어머니라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나요? 저는 아디티예요. 인도에서 왔어요. 미영 여사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같이 가요. 제 차가 주차장에 있어요. 저는 미영 여사를 따라갔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준호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미영 여사의 차에 탔어요. 차 안에는 준호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웠어요. 근처 카페로 가요.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미영 여사가 운전하셨습니다. 10분쯤 가서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미영 여사가 따뜻한 차를 주문해 주셨어요. 임산부가 마실 수 있는 허브티였습니다. 천천히 말해봐요. 어떻게 된 일인지요? 미영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어요. 저를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델리에서 만난 일, 여드레간의 연애,
사랑에 빠진 이야기, 준호의 귀국, 연락 두절, 그리고 임신까지요.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영 여사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중간에 한숨을 쉬시기도 했어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호가 연락을 안 했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애는 책임감 있는 아이인데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착각한 걸까요? 아니에요. 준호가 잘못한 거죠. 책임감 없이 행동한 거예요. 미영 여사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디티 씨,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혼자 여기까지 오다니요. 임산부가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에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그냥 아이 아빠를 찾고 싶었어요. 이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당신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예요. 미영 여사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가요. 당신 혼자 호텔에 있을 순 없어요. 임산부인데요. 괜찮으세요? 저는 낯선 사람인데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당신이 제 손주의 엄마라면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다니요. 미영 여사의 집은 강남구의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거실에는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준호의 사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요. 준호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준호랑 둘이서 살았죠. 미영 여사가 설명하셨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어요. 준호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정말 사랑한다고요.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영 여사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우디 가기 전에 정말 바빴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았죠. 매일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래도 연락을 안 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미영 여사는 당장 사무실에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우디 현장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달라고요. 준호한테 꼭 전달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동료들에게도 부탁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당신은 여기서 쉬어요. 아기도 생각해야죠. 피곤하시죠? 네. 많이 피곤해요. 준호 방에서 쉬세요. 침대도 있고 조용해요. 그날 밤 저는 준호의 방에서 잤습니다. 준호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건축책들이었어요. 벽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델리에서 찍은 우리의 사진이었어요. 준호는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프린트해서 가져왔으니까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호의 베개를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가 그리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 여사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임산부한테 좋아요. 한국에서는 산모들이 꼭 먹죠. 많이 먹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좋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챙겨주시다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인데 뭐리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에요. 당신은 제 며느리나 마찬가지예요. 미영 여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식사 후 미영 여사는 저를 보건소에 데려가셨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에서는 임산부를 지원해줘요.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권 있으세요? 비자는 관광 비자예요? 네. 일단 등록은 해드릴게요. 하지만 비자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산모 수첩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미영 여사가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검진 날짜 적혀 있어요. 꼭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산부인과에도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봤어요. 건강해요.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여자 아기예요. 딸이요? 네, 축하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준호의 딸이에요. 우리 딸이죠.
미영 여사도 기뻐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손녀를 갖게 되다니.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한국 이름으로 짓고 싶어요. 준우가 좋아할 이름으로요. 그럼 지우는 어때요?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아디티 지우요. 지우. 좋아요. 예쁜 이름이네요. 지우로 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정해진 순간이었어요. 미영 여사는 저를 이웃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준우 여자친구예요. 인도에서 왔어요. 어머 예쁘네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아직 못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미영 여사가 통역해 주셨어요. 꽤 많이 불렀네.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요. 준우는 어디 있어요? 사우디에 있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미영 여사가 대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치, 반찬, 과일까지요. 임산부가 잘 먹어야지. 이거 먹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꼈어요. 낯선 외국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요. 며칠 후 미영 여사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밥이에요. 이건 물이에요. 따라해봐요. 밥, 물.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어로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도 써요. 고마워요. 미영 여사가 웃으셨습니다. 제 발음이 귀엽다고 하셨어요. 다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다른 외국인 엄마들도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분, 필리핀에서 온 분도 있었어요.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아이 키우기 좋아요. 선배 엄마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준우가 그리웠습니다. 미영 여사는 계속 연락을 시도하셨지만 사우디 현장은 통신이 어려웠어요. 메시지는 전달했대요. 하지만 답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찼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 여사께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었어요. 저도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저는 미술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림도 잘 그렸어요.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인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올렸어요. 인도에서 했던 작업들이었습니다. 무굴 미니어처, 전통 패턴 디자인, 문화 콘텐츠 일러스트 등이었어요. 며칠 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갤러리의 전시 포스터 디자인이었어요. 소박한 작업이었지만 기뻤습니다.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밤새 작업했습니다. 배가 불러 책상에 앉기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인도 감성과 한국 감성을 섞어서 디자인했습니다. 결과물이 만족스러웠어요. 작업을 완료하고 납품했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해했어요. 정말 독특하네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추천할게요. 리뷰가 좋아지자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명함 디자인, 웹사이트 디자인, SNS 콘텐츠까지요. 저는 밤마다 작업을 했어요. 배가 불러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처음으로 자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영 어머니, 이거 생활비예요. 저는 봉투를 드렸습니다. 미영 여사는 거절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껴야죠. 아기 나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있으면 부담되시잖아요. 가족한테 무슨 부담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아기용품 사는데 쓰세요. 미영 여사는 결국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위해 아기용품을 사셨어요. 옷, 이불, 장난감까지요.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미영 여사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석 달 남았어요. 준호와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습니다. 걱정됐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미영 여사가 편지를 쓰자고 제안하셨어요. 이메일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장으로 보내는 편지는 꼭 전달돼요. 우편으로 가거든요. 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원망, 그리움, 아니면 부탁일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나예요, 아디티예요. 이 편지를 받으면 놀랄 거예요. 나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죠. 임신 7개월이에요. 우리 아기는 여자예요. 이름은 지우로 지었어요. 10월에 태어날 거예요. 왜 연락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을 믿고 싶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죠. 한국 사람들도 친절해요. 여기서 아기를 키우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우에겐 아빠가 필요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만나러 와주세요. 아직도 사랑해요, 준호. 아디티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사우디 현장 주소를 적었습니다. 미영 여사가 우체국에 가져가셨어요. 꼭 전달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영 여사가 흥분하셨어요. 아디티, 사무실에서 연락 왔어요. 준호가 답장을 보냈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이요? 준호가 답장을 보냈어요? 미영 여사는 봉투를 건네셨어요. 사우디 우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디티에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우디에 오자마자 현장 사고가 있었어요. 복구하느라 2달이 걸렸죠. 그동안 외부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메시지도 전화도 안 됐어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고 충격받았어요. 당신이 한국에 왔다니요. 게다가 임신까지요. 나는 최악의 남자예요.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났죠. 책임도 지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나는 지우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요. 12월까지 기다려줄 수 있나요? 임무가 끝나면 바로 돌아갈게요. 꼭 책임질게요. 당신을 사랑해요, 아디티. 변함없이 사랑해요. 준호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는 저를 잊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돌아온다고 했어요. 어머니, 준호가 돌아온대요. 책임진대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 여사도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기다릴게요. 우리 딸이 아빠를 만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랑해요.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준호는 돌아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미영 여사는 제가 힘들까봐 계속 걱정하셨어요. 에어컨 켜놓고 쉬어요. 밖에 나가지 마요. 더워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건강해요. 하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습했어요. 인도와는 달랐습니다. 디자인 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문화센터에서 남아시아 문화 콘텐츠 전체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출산이 2달 남았는데요. 저는 미영 여사께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재능이 있잖아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요. 미영 여사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임신한 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전통 미술과 한국의 현대적인 감각을 융합했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저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담당자가 만족해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1달 남았어요. 배가 정말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어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곧 만나겠네요. 네, 기대돼요. 남편분은요? 사우디에 있어요. 건축가거든요. 그렇군요. 출산 때는 오시나요? 아니요.
12월에 돌아와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출산하시는 거네요. 힘드시겠어요. 어머니가 계세요. 괜찮아요. 미영 여사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0월이 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처음 아기를 낳는 거였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디티, 괜찮아요. 저도 준호 낳을 때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기 얼굴 보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미영 여사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출산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미영 여사가 도와주셨어요. 아기 옷, 기저귀, 제 옷까지요. 이제 언제든 병원 갈 준비가 됐어요. 10월 27일 밤이었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머니, 배가 아파요. 진통인가 봐요. 병원 가야 해요. 미영 여사가 서둘러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갔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분만실로 데려갔습니다. 자궁 입구가 5cm 열렸어요. 아직 시간 있어요.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아디티, 괜찮아요. 호흡하세요. 후후. 미영 여사가 계속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땀을 닦아주시고 물을 먹여주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9시간쯤 지난 것 같았어요.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 힘주세요. 아기 머리가 보여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힘을 줬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지우야. 엄마야. 우리 지우야. 저는 지우에게 키스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미영 여사도 지우를 안아보셨습니다. 우리 손주. 예쁘다. 준호 닮았어. 할머니가 여기 있어. 미영 여사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우는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작은 손, 작은 발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메시지를 쓸 수는 없었지만 사진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태어났어요. 건강해요. 당신 딸이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준호는 12월에 돌아올 거예요. 그때 지우를 만날 거예요. 다음 날 미영 여사가 미역국을 끓여오셨습니다.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 해요. 우리 전통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역국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예요. 지우의 엄마죠.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해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영 여사가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기 침대, 기저귀, 옷까지요. 어머니, 너무 많이 사셨어요. 우리 손주한테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지우를 돌보는 건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2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보면 피곤함이 사라졌어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11월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귀국이 한 달 남았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다니요. 지우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살이 올라 통통해졌어요. 눈을 뜨고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곧 아빠 만날 거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지우에게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우 사진과 함께해요. 지우가 한 달 됐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2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우 사진 받았어요. 정말 예뻐요.
눈물이 났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12월 15일에 한국 도착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2월 15일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긴급 귀국 허가를 받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도착해요. 미영 여사가 전화를 받고 알려주셨습니다. 정말이요? 진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준호를 만나는구나. 일주일 후 토요일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갔어요. 지우를 안고 미영 여사와 함께요. 떨려요, 어머니. 괜찮아요. 준호도 떨릴 거예요.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수염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호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디티. 준호.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9개월 만이었습니다. 준호가 지우를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우리 딸. 지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지우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지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혼자 다 했구나.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한 팔로는 지우를, 다른 팔로는 저를요. 저도 울었어요. 그리운 사람의 품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시 만났잖아요. 우리 가족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지우를 계속 안고 있었어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뻐요. 당신 닮았어요. 눈은 당신 닮았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됐구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우디에서의 일, 한국에서의 일, 지우 이야기까지요. 현장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죠. 알아요. 편지 받고 알았어요. 당신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 듣고 충격받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왔다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을 찾아야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됐어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준호와 저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요. 일주일 후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아내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고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결혼 비자 신청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살 수 있었어요. 지우도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사무실로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프로젝트는 거부했어요. 이제 가족과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국내 프로젝트만 할 거예요. 지우 성장을 다 보고 싶어요. 상사는 이해해줬습니다. 가정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미영 여사 근처였어요. 월세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저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준호도 웃었어요.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셋이서요. 가구를 들여놓고 벽을 꾸몄습니다. 지우의 방도 만들었어요.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꾸몄습니다. 미영 여사가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지우를 돌봐주시고 요리도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우가 제3의 기쁨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평생 감사할게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준호는 영상통화로 제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아직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엄마, 아빠. 화면에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아디티, 어디 있어? 왜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었어? 미안해요. 설명할 게 있어요.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준호 임신, 한국 생활, 그리고 결혼까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결혼했다고?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손주까지 낳았다고? 죄송해요, 아빠. 그때 준호가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아디티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준호가 한국식으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딸을 잘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 손주도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인도에 올 수 있어요? 내년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준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준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쑥쑥 자랐어요.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요. 한복을 입히고 돌잡이 상을 차렸어요.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지우를 축복해줬어요. 예쁜 아기네요. 엄마 아빠 닮았어요. 국제 커플이라니 멋지네요. 사람들의 축하가 따뜻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걸 느꼈어요. 돌잔치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지우는 돌잡이에서 붓을 잡았어요. 우리 손주가 예술가가 되려나 봐요. 미영 여사가 기뻐하셨습니다. 엄마를 닮은 거예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프리랜서로만 하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문화융합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어요. 인도와 한국을 연결하는 거예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컴퓨터 몇 대와 책상만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꿈을 이루는 공간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SNS에 홍보했습니다. 인도와 한국의 감성을 섞은 디자인이 특징이었어요. 첫 프로젝트는 한 카페 브랜딩이었습니다. 남아시아풍과 한국풍을 융합한 디자인으로 큰 호평을 받았어요. 정말 독특해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의뢰인이 만족해했습니다. 그 후로 입소문이 났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 진출용 패키지 디자인을 맡아달라고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두 문화를 아는 사람이에요. 준호가 격려해줬습니다. 3개월간 매달렸습니다. 인도의 전통 문양과 한국의 미니멀리즘을 조화시켰어요. 해나 패턴과 한글을 융합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인도 박람회에서 대박이에요.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꿈을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어도 유창해졌어요.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지우요. 우리 딸 천재네. 엄마 닮았어. 준호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는 깔깔 웃었어요. 미영 여사는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지우와 놀아주시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어요. 손주 덕분에 젊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이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평생 감사할게요. 가족이니까요.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디티 씨는 제 진짜 딸이에요. 미영 여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2년 후 제 스튜디오는 직원 5명을 둔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프로젝트를 여러 개 수주했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어요.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한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출연하고 싶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델리에서의 만남부터 한국 정착까지의 이야기였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다문화 가정을 응원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했어요. 지우는 뛰어놀았고 준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디티 행복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당신과 지우 어머니가 있어서요. 나도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성됐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엄마 아빠 뽀뽀.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미영 여사 댁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이웃들도 초대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죠. 미영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지우가 저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가족. 우리 가족. 우리는 웃으며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서울을 덮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베란다에 앉아 차이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문득 델리가 떠올랐습니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그 인디아 게이트 근처 카페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임신한 몸으로 낯선 나라에 온다는 건 정말 무모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와 동생 지민이가 놀고 있었어요. 네, 저희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2년 전에 태어난 지민이요. 준호의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언니, 나도 같이 놀아. 알았어, 지민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인디아 게이트에서 준호와 부딪혔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봤을 때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니까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와 한국을 이은 사랑의 이야기요. 델리에서 시작해 서울에 도착한 우리의 여정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